미국과 중국 간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마는 결정적인 합의에는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일단 만나는 것에 의미가 있었을 뿐 미중 간에 진짜 풀어야 될 사안에 대해서는 접근을 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미중 간 대충돌 현장을 Y타임스가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장관으로서는 5년 만에 중국을 방문했다는 것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이번 미중 간 만남에서 양측은 이 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하지는 못했지만 일단 대화 채널 복구에 의미를 둔 상태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양국 발표에 따르면 18일인 블링컨 장관과 친강 중국 외교부장이 만나서 한 6시간에 걸쳐서 회담이 진행이 됐는데 미국은 동맹국과 힘을 합쳐서 중국을 계속 견제할 것임을 재확인했고 중국은 대만 문제의 폭발력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19일에는 블링컨 장관이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위원을 만나서 이 관계의 안정화 또는 관리 필요성과 양국 간의 지속적 소통 필요성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블링컨 장관은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양국 관계의 정상화 필요성을 논의했습니다. 이렇게 블링컨 장관은 중국의 핵심 외교 라인을 다 만나서 미중 간의 다양한 문제들을 교환한 겁니다. 그런데 이 블링컨 장관하고 시진핑 주석 간의 회동 장면을 보면 지금 미중 간에 얼마나 거리감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이 양측 간의 대화 내용은 차치하고서라도 이 중국 측이 배치한 자리 모습을 보면 시진핑 주석이 미국의 국무장관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자리 배치를 통해서 이 관계가 얼마나 소원한지 아니면 친밀한지 보여주는데 같은 전체주의 국가인 중국 역시 블링컨 장관을 만나는 시진핑 주석의 의도가 바로 이 좌석 배치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날 시 주석은 2개의 긴 테이블 한쪽에 손님인 블링컨 장관 일행, 다른 한쪽에는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위원과 친강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들이 각각 앉은 가운데 마치 상석에서 회의를 주재하는 듯한 모습으로 회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런 좌석 배치는 지난 트럼프 정부 당시에 2018년 6월이죠.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미 국무장관을 만났을 때하고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지난 2016년 4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면담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그때는 외교 관리에 따라서 탁자를 사이에 둔 채 나란히 배치된 2개의 의자에 앉아서 대등한 위치에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사흘 전인 16일에도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하고도 만났는데 이때도 탁자를 두고 나란히 앉았었습니다. 그러나 블링컨 장관을 맞은 시 주석은 마치 양측 간의 회담에 상급자가 잠시 들러가지고 격려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들도록 자리를 배치했습니다. 이런 좌석 배치는 여러 가지 의미를 던져줍니다. 한마디로 이 블링컨 장관을 만나는 것 자체가 예우 차원에서 행하는 것일 뿐 진지한 대화를 나눌 마음의 여유가 없다 이런 걸 말해줍니다. 물론 중국이 미국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전투 모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블링컨 장관이 시 주석을 만나기 직전까지도 시진핑 면담 사실을 중국 외교부는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친강과 왕이하고 이 블링컨 장관과의 면담 결과를 놓고 만남 여부라든지 회동의 수위를 결정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진핑은 회담의 내용을 보고 블링컨 장관을 별로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불과 사흘 전에 미국의 빌 게이츠 회장도 만나는데 미국의 국무장관 면담을 회피하게 되면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만남은 허용하지만 이 마음의 거리를 분명히 두고 있다 하는 의지를 그렇게 좌석 배치로 표현한 겁니다.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이 블링컨 장관에게 국가 관계는 상호 존중하고 성의를 다해야 된다라고 말한 것도 이런 견지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그런 좌석 배치의 이면에는 중국인들에게 미국에 뭔가 아쉬워서 하급자인 미 국무장관을 만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걸 보여주려는 국뽕용 연출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이번 블링컨 장관의 방중은 중국과의 원만한 타협을 이뤄내기 위한 회답이 아니고 달라진 미국의 정책들을 중국 측에 분명히 설명하고 통보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커플링이 아니라 이게 이제 디리스킹으로, 그러니까 위험 제고로 변했는데, 이런 미국의 정책 본질과 미국의 의지를 중국 측에 분명히 통보하면서 이로 인한 군사적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블링컨 장관의 방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뤄준 주제는 미국의 디리스킹 정책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은 19일 베이징의 미국 대사관 아메리칸 센터에서 진행한 방중 일정 마무리 기자회견에서도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디리스킹과 디커플링 사이에는 심오한 차이가 있다 그러면서 제니 델런 재무장관이 지난주 의회에서 증언했듯이 중국과 디커플링을 하고 중국과의 모든 무역과 투자를 중단하는 것은 우리에게 재앙이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미중 간의 건전하고 강한 경제 교류는 양국 모두 이익이 된다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이건 미국이 원하는 것은 디커플링이 연상시키는 중국과의 전반적인 교역 단절이 아니고 미국의 안보를 해칠 수 있는 분야에 관한 한 철저하게 중국을 차단시키는 디리스킹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블링컨 장관도 이날 우리는 디리스킹과 다양화를 지지한다고 밝힌 다음에 우리를 적대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우리의 중요한 기술을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이 이어서 미국의 국가 안전을 지키는 데 필요한 특정 표적 맞춤형 조치를 계속할 것임을 중국 측이 분명히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매우 불투명한 핵무기 프로그램이라든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과 억압적 목적에 사용될 수 있는 특정 기술을 중국에 제공하는 것은 우리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는 겁니다. 블링컨 장관은 그러면서 우리가 취하고 있는 행동들, 이미 취한 행동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 취할 행동들은 우리의 국가 안보를 진전시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좁게 초점이 맞춰지고 신중하게 재단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디커플링과 디리스킹 사이에 매우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한 겁니다. 결국 미국은 중국과 교역과 투자의 창은 계속 열어두겠지만 중국이 미국의 기술이라든지 제품을 이용하면서 미국의 안보를 해칠 수 있는 분야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단절을 해 나갈 것임을 확실하게 천명했다 하는 겁니다. 미군 이외에도 중국이 러시아의 군사적 지원을 포함하는 그런 원조가 제공된다면 중국이 치명적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미국의 통보에 대해서 중국의 요구사항은 무엇이었을까요? 일단 중국은 블링컨 장관에게 중국은 결코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의 세계 패권 장악을 이유로 실시하려는 디커플링 자체를 폐기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시 주석도 블링컨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중미 양국이 공존할 수 있느냐의 인류의 미래와 운명이 걸려있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에 도전하거나 대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이 미국의 기존 패권을 넘보지 않을 테니까 미국도 중국의 신흥 패권 위치를 인정하는 양극 체제를 수용해달라고 말한 겁니다. 여기서 시진핑 주석이 말한 신흥 패권 위치가 뭐냐? 바로 그동안 중국이 줄곧 주창해왔던 신형 대국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신형 대국 관계는 지난 2013년 6월에 시진핑 주석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제시했던 중국의 외교 전략인데요. 기존 패권 국가인 미국과 신흥 패권 국가인 중국이 상대방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면서 평화 공존을 추구하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 신형 대국 관계론에 담긴 중국의 본심은 그동안 존재해왔던 미국의 패권을 그대로 인정할 테니까 대신 아시아 지역의 패권은 중국이 누리는 것을 미국도 인정해달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평화적으로 공존하자는 것이고 그런 양극 체제를 중국이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놓은 말이 아시아의 안보는 아시아인의 손으로입니다. 그러나 이런 중국의 요구 뒤에는 대만 통일은 물론이고 한국과 미국 간에 그리고 미국과 일본 간의 동맹의 해체가 기본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중국의 영향력 아래 두겠다는 오만방자한 발상이 바로
신형 대국 관계입니다. 이런 요구를 미국이 받아들일 리가 없죠. 이런 측면에서 미중 간의 군사 한라인 설치를 포함해서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미중 국방장관 간 회담 등의 의제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전면 거부를 한 겁니다. 군사적 충돌을 빌미해 가지고 미국을 압박하겠다는 거죠. 미중 간의 군사 한라인은 지난 2월에 정찰 풍선 사건을 계기로 전면 차단됐습니다. 결국 중국은 자신들이 요구하는 신형 대국 관계를 미국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군사적 충돌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벼랑 끝 전술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시진핑은 서방과의 갈등도 불사하는 극단적인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연이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중국의 본질을 한국도 분명히 알아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중 관계도 사대주의적 입장이 아니라 당당하고도 대등한 외교 관계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우리도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이런 중국의 본질을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와이타임 정세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